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식과 함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호남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임기 안에 실현되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산객들 때문에 실록이 우거진 국립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5.18 행방불명자 문제가 40년 넘게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애타는 가족들은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의 20%에 육박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힘찬 출발의 신호를 알렸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들도 관심 있게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지켜봤는데요. 인수인 시절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비춰보면 호남 발전과 관련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지역차별이 해소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정책의 지속성을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9년간 1조 6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한국에너지공대부터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 등 광주 전남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사업이 윤 정부에서 꽃을 피우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다 실패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윤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하는 첫 정부 주간기념식이 5.18인 만큼 기념사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광주가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우리 광주의 그 투표율이 좀 적었다 하더라도 철저히 조금 광주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 능력 위주로 인재를 뽑았다는 일기 내각 장차관 인선에서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호남 차별을 노고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인사차별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전남 지역의 수건 사업인 국리부대 유치가 어려워지거나 광주시가 건의한 초고속도로 건설이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지역이 자구의 노력, 자강의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은 사실 좋지도 않고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호남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임기 동안 그 말을 현실화시켜주길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청년 후보들이 개혁과 쇄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은 광역과 기초의원 청년 후보 25명은 관심과 지지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광주 시민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정부가 옳은 길을 가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 약간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대부분 지역은 이렇게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 9시 무렵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 속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높게 치솟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계절을 앞서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광주 MBC는 특집 다큐를 통해 행방불명자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5.18 행방불명자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고 여태껏 피부치의 생사조차 알 수 없이 40년 넘는 세월을 보낸 가족들은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로 행방불명된 아들 재몽 씨를 42년째 기다리는 어머니 차초강 씨. 5월 17일 용돈을 벌겠다며 광주로 마늘 팔러 나간 재몽 씨는 대인시장 앞에서 계엄군의 차량에 실린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 이놈아. 엄마는 이렇게 애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국립 5.18 민주묘역에 봉분 없이 묘비만 세워둔 아들의 뼈조각이라도 찾아주고 싶었다던 아버지는 4년 전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어머니 역시 유모차 없이는 거동이 힘든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요. 그냥 언제 내가 전도환이가 여기 왔다고 할 때게 칼나겠는데 그때게 아파갖고 내가 못 갔어요. 5.18로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인정된 사례만 84건. 구묘역에서 신묘역으로 이장할 때 이 중 6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아직 78명의 시민들은 가족 곁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단체와 달리 조직마저 사라져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소재나 생사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 전 행방불명자 가족회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족을 대신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당신들이 어떠한 죄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행불자 가족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늙고 병든 행방불명자들의 가족. 그 가족들에겐 하루하루가 1980년 5월의 연장선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 여수공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화재나 폭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 사항 619건을 형사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461건에 대해선 과태료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감독이 이루어진 여천 NCC 여수 3공장에서는 지난 2월 열 교환기 기밀 시험을 하던 도중 폭발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클럽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진 20대 남성 A씨의 일행 3명이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알약 형태의 마약 엑스터시를 적게는 1차례, 많게는 3차례 복용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에게 마약을 건네받아 각자의 집에서 복용했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산객들로 국립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등산객이 다리에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산 바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산에 올랐다가 무심코 약초를 캐먹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등산객은 임산물 채취가 불법 행위인지 알지 못했고 결국 산악구조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풀을 야생초를 2이파를 뜯어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리가 마비되면서 전혀 걸을 수가 없고. 국립공원에 있는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국립공원 임산물은 국가 소유재산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임산물 무단 채취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02명. 전남 지역에서만 작년 한 해 79명이 적발되고 이 중 12명이 입건됐습니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욕심은 나기는 한 것 같아요. 봄, 가을철 급격히 드는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은 불법 채취가 산림 훼손과 건강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임산물 채취는 작은 양이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양이 모여서 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도 임산물 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 유의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이나 사유림에서 무단으로 산나물, 산약초를 따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법적 처벌과 단속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코로나19 방역은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환자 발생률과 치명률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방역당국의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5월 1일까지 집계된 전남 지역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5만 8,444명, 10만 명당 발생률이 3만 470명으로 전국 평균 3만 3,455명을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405명, 치명률이 0.07%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 또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2%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치 4.3%와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남은 노령 인구가 많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것을 감안할 때 방역 성과가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백신 접종하고 검사하고 치료제 투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3월을 정점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고 감기처럼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고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놓을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방역칙을 잘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아마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사망자와 위중증 발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백신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방역 지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산지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남농협본부와 지역농협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인 3차 추가 쌀 시장격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농협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명시하도록 양국관리법을 개정하고 시장격리를 공공비축미처럼 적정 가격으로 매입해 소확기에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농협 보유쌀은 역대 최대치인 반면 판매량은 감소하면서 최근 산지 쌀값이 1년 전보다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 여파로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 전남 지역의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1,400여 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줄었습니다. 전달인 2월에도 승용차 등록 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7% 이상 감소한 8,600대에 머물렀습니다. 3월 중 광주 지역 자동차 업종의 생산과 출하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와 9.9%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시끄러운 공천을 놓고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개혁과 반성은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는 비판이 큽니다. 민주당 스스로 지방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세가 워낙 강한 곳이다 보니 전남의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으로 여겨지지만 따지고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단체장 선거가 그렇습니다. 전남에서 최근 12년간 치러진 3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 등에게 밀려 7, 8곳에서 패배했고 이 때문에 선거 직후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는 전체의 7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최근 3번의 선거에서 광양과 신안은 3차례 모두 민주당이 패했고 여수와 장흥, 장성은 2차례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을 꺾었습니다. 선거에서 진 뒤 복당 절차를 거쳐 민주당 소속 전남의 시장 군수를
최근까지 20명으로 불렸지만 6일 지방선거를 또다시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방선거 승리의 과제로 철저한 반성과 개혁 공천을 약속했던 민주당. 비록 졌을지라도 반성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모습을 보이면 지선 결과는 보나마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천은 결국 역대 최악이라는 비아냥만 남았습니다. 민심의 눈과 귀를 닫은 채 정당의 정무적 판단만 앞세우는 모습에 민주당 자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0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박혀 있어.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뭐 좀 나아지겠지. 이제 이렇게 평등화가 되면 좋지. 너무 지역적으로 몰려 이제 한쪽으로 어디 그 편 나눠가지고 그런 건 좀 싫어. 당원 명부 유출, 여론조사 조작, 끝없는 재심 신청, 이딴 고발 등의 경선 후폭풍. 잘못은 있는데 정작 잘못한 사람은 없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책임질 일도 없고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만 저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중잣대. 사과에 인색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무소속 후보들의 연합 전선이 꾸려지는 등 역대 지방선거처럼 민주당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습니다. 공천장을 받은 후보들은 겸손한 자세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후보들은 후보 등록 첫날 국립 5.18 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한 뒤 차례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상래 곡성군수 예비후보가 더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농업예산 1,000억 원으로 증액, 농민수당 120만 원 지급과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등 곡성의 미래청사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광주은행이 5.18 공익통장 넋시의 판매 수익금 2천만 원을 5.18 기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0년 5.18 40주년을 맞아 5월 나눔 정신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예금과 적금 상품을 시판해 지금까지 예금 7,000계좌와 적금 10,000계좌를 판매했습니다. 광주 MBC가 제작한 미니 다큐멘터리 오늘도 출근이 한국 PD연합회가 시상하는 이달의 PD상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오늘도 출근은 시각장애인 영화감독과 유품정리사 등 자신의 직업을 꿋꿋하게 수행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 직장인의 일상을 응원하고 진정한 출근의 가치를 되짚어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 표정이 다소 흐립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전남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 9시 무렵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날은 흐리더라도 기온은 높게 치솟겠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높은 기온 예상되는데요.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려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특히 한낮에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장성의 낮 기온은 26도, 담양 28도로 낮 동안은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흥 14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7도, 광양의 낮 기온은 26도로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짙은 바다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는데요. 때이른 더위는 금요일부터 한 발짝 물러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수기요? 당연히 살균되는 거 써야죠. 아이도 마시는 물이니까 필터부터 출수구까지 고온으로 살균하고 살균하는 클린 세척수로 늘 안심되게. 이런 건 듀얼밖에 안 되죠. 살균해서 더 깨끗한 듀얼 정수기.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입는 순간, 입는 동안, 입을수록 좋은 생각이 좋은 옷이 된다. 구두웨어 탑10. 이 굵기로 말까요? 네네. 왜? 백내장 안과 안 가셨어요? 3kg 정도로. 아유 뭐예? 시력노화 안과 안 가셨어요? 백내장 시력노화 안과부터 가세요. 알콘. Always vibrant, now electric. The Genesis GV70. 경기에 훈련에 근육통을 달고 살아요. 풀타임 뛰면 목도 허리도 쉴 틈이 없죠. 그래서 전신 마사지 기술이 필요해요. 팬텀 메디컬 케어. 근육통 완화와 목 디스크, 퇴행성 협착증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바디프렌드의 전신 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기기가 되다. 바디프렌드 팬텀 메디컬 케어. 이것은 자동차에 확 꽂힐 보험. 포인트까지 확 꽂힐 보험. 캐롯 없는 분들에겐 더 꽂힐 보험. 꽂으면 자동 측정. 탄 만큼 후불러.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잠시 후 생방송 오늘 아침을 보내드립니다. 명품 퀸 돌침대가 놀라운 가격 69만 원부터 대형 매장에서 다양한 옥돌 황토 침대와 소파를 아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완벽한 AS는 기본. 광주대에서 8분 거리. 화순 도곡온천 가는 길 황토방 흑돌 침대. 쳤습니다. 한다. 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엄청난 상황이지. 유기농 상황으로 꽉 채웠다. 나를 위해 매일 마시는 순수 상황. 보약 같은 친구 순수 상황. 천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나주. 나주 신협이 희망의 금융으로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금도 대출도 나주 신협을 만나면 희망이 배가 됩니다. 힘이 되는 금융 나주 신협. 특종 광주 가구의 모든 것이 남구청으로 들어왔다. 매장은 초대형, 품격은 초특급. 명품 브랜드 가구부터 학생용 가구까지 백운 로타리 남구청 4층 광주 가구백화점 주말 영업합니다. 거기요, 코끼리도 쇼핑 가능하죠. 남구청 4층 광주 가구백화점. 이것은 학교 폭력입니다. 이것도 학교 폭력입니다. 그럼 이 행동은
이것도 학교 폭력일까요? 네, 맞습니다. 학생인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모든 행동이 학교 폭력입니다. 때리지 않아도, 빼앗지 않아도 상처받는 이가 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선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 길로 등하교합니다. 위험을 느낄 때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부모님과 동행합니다. 단체 활동 참여로 친구를 사귀고 학교 폭력 당하는 친구를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112 또는 117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 폭력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 자꾸만 찾아오는 5월. 대체 행불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에게는 참 끝나지 않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보다도 애달프고 너무 그리울 것 같은데 하루빨리 가족분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봄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거. 5.18 42주기 특별 다큐멘터리 나를 찾아줘. 5월 12일 밤 9시에 방송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시청해 주시고 아픔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